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잠시만요. 네, 오늘은 저희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나와주시죠. 피땀 눈물 BTS 정국 씨랑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망하네요. 교육평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첫 주부터 둘째 주 뭐 계속 가면서 교육평가는 뭐고 교육은 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가라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밸류에이션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면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at's your major?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My major is Educ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이렇게 딱 대답을 하거든요. 저희 학문의 네임이죠. 학문의 이름이 교육 측정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Evaluation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접두사 이는 out을 말하고 value는 뭐죠, 여러분? value 가치잖아요. 이 안에 있던 어떤 가치를 꺼내서 보여준다. 이게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사물 또는 속성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평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세워놓은 교육 목표에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시험을 보니까 얘는 요 정도 왔구나. 얘는 보니까 이걸 넘어섰네.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평가를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타일러를 제일 처음에 배웠었죠. 타일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타일러는 뭐 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타이르는 사람 아니겠죠? 타일러는 이 나선형 교육 구조 이런 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죠.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교육 과정 쪽 학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즉 교육 과정에서 이 교육 평가라는 학문이 나오게 된 거죠. 이분이 처음 이제 교육 평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교육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 목표를 측정하는 것이 교육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타일러고요. 스크리븐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평가 대상의 장점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 대상의 장점하고 가치를 어떻게 평가한다?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무슨 전산 뭐 그 회사를 보면은 되게 유명한 경영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뭐 회사에 일단 들어오면 안 자른대요. 회사에 들어오면 안 자르고 무슨 전산이더라. 무슨 아무튼 일본 무슨 전산 회사에 가면은 직원 승진 시험을 어떻게 뽑냐면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전 직원의 이력서를 확 날린대요. 그러면은 이력서가 바람에 막 날아가겠죠. 멀리 간 사람 순부터 높은 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부장, 이 사람은 과장, 이 사람은 차장 뭐 쭉 내려오는 거죠. 과장 뭐 쭉 이 사람은 사원. 근데 이게 연차에 상관없이 그래서 어제 들어온 사람도 갑자기 부장이 될 수 있고 막 30년 일했는데 그냥 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다고 해서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 들어온 사람도 이 일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오래 일한 사람도 그냥 그 관성에 얽매여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학점을 그런 식으로 준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차피 뭐 공부 안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점수를 받나 저렇게 점수를 받으나, 공부 안 하고 시험 쳐서 어차피 찍어서 점수를 받나, 아니면 뭐 선풍기에 날려서 점수를 받나, 어차피 그게 그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육평가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는 거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크론바하라는 사람인데요. 크론바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 교육평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교육평가라는 거는 그 자체가, 교육평가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어떤 정보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 크론바가 생각하는 교육평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교육평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네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 지금까지 흘러온 교육평가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아주 옛날은 아니고 한 5년 전쯤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시즌 2인가 1인가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제시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딱 그런 거죠.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선생님보다, 혹은 저 교수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네보라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교육평가라는 것이 단순히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어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의 가치를 그냥 어떤 식으로 매기고, 야 너는 딱 보니까 그냥 너는 C야 C, 이렇게 매겨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교육평가에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평가라는 것의 목표는 뭐냐, 평가라는 것의 목표는 이 학생이 더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일이지, 이걸 가지고 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대화라는 거죠. 교사는 학생에게 너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를 나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한 요 정도까지밖에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너의 부족한 부분인 부족분인 요만큼을 더 채워야 된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게 그 교사가 평가하는 내용인 거고, 또 학생은 선생님 제가 그 부분을 몰랐군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만큼 공부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4명의 학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교육평가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에 다니면서 교육평가를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면 교육평가라는 것이 교육과정의 아류학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육평가를 배우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와서 이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표를 제공하고
그 지표를 달성했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서 칭찬하고 보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교육평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또 나름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평가의 실제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쭉 4명의 학자들을 살펴보면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가는 교육 과정을 세팅을 하고 그 교육 과정대로 진행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 그게 이제 교육 평가고, 만약에 미달성했다면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안내해 주는 거, 그것이 어떤 교육 평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평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전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부사관들 평정을 해요.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저는 또 이제 특히나 장교가 적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이제 해봤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진짜 그 군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또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조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이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자기 맡은 일도 잘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유치원을 예로 들어 보면은 정말 뭐 교사로서 수업을 잘하고 이런 부분보다 학부모를 잘 응대하고 원장 선생님이랑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 선생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앞에 나선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실제로 원생들을 잘 돌보고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평가의 맹점이 약간 그런 부분에 있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드러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혹은 이 사람이 덜 돋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둘 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교육평가의 어떤 목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총 3가지 교육평가라는 것 안에서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 총평 측정 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평, 측정, 검사. 여러분, 이 3가지 단어 중에 들어본 게 어떤 거죠? 검사라는 건 들어보셨죠? 검사는 뭔가요? 딱 눈을 가리고 3, 2, 7 하는 거, 이건 뭐죠? 시력 검사를 하는 거죠. 시력 검사. 내 시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딱 체크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검사입니다. 또 다른 말 들어본 게 있나요? 측정. 측정이라는 말은 뭐죠? 영어로 하면 측정이 뭔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measurement가 측정입니다. measurement. 제가 이제 옛날에 경선식 단어장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초스피드, 단어 악기. 거기에 보면 measurement를 어떻게 외우라고 써있냐면 허리의 띠를 measure, 허리의 띠를 measurement, 내 허리 둘레가 얼마인지 허리의 띠를 measurement 이렇게 외우라고 나와요.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재는 거를 우리가 측정이라고 해요. 또 측정을 언제 쓰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 환자들은 매일 아침에 손가락을 이렇게 똑 따가지고 혈당을 체크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혈당을 측정한다고 하죠. 메저먼트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 수준이 어느 정도로 왔는지, 어제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오늘 혈당이 어떻게 됐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측정입니다. 총평이란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3가지를 다 우리가 평가라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평가라는 말도 쓰지만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총평이라는 말도 쓰고 측정이라는 말도 쓰고 검사로도 쓴다. 어떤 단위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 검사는 영어로 뭘까요? 검사.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중간고사 영어로 뭐죠? 또 이그잼이라고 미드텀 이그잼 이렇게 하지 않겠죠? 할 수도 있죠. 이그잼이라는 말 말고 또 더 쉬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T로 시작하고 T로 끝나는 테스트가 있겠죠.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총평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어세스먼트라고 하거든요. 총평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총평이라는 말은 언제 쓸까요? 총평. 총은 영어로 뭘까요? 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총은 뭐냐면은 이게 totally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너네 이번 달에 쓴 돈이 총 얼마야? 이렇게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죠. totally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평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딱 도구로 재는 거. 자를 가지고 와서 얘는 코가 몇 센치네 딱 재보는 거. 그런 거 말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총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특성을 하나의 검사나 도구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총평이다. 다른 말로는 사정이라고도 한다. 사정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잘못했어요. 사정. 그 사정이 아니고 그 입학 사정관제 할 때 그 사정입니다. 입학에 대해서 사정을 한다. 입학 사정. 관은 뭘까요? 관은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 행정관, 비서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제도를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학사정관제는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런 수능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어떤 본질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죠. 그냥 학교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대학에 올 때 저는 내신이 한 8등급 정도, 7등급 그 정도였고 내신이 7, 8등급이었고 대신에 그 수능을 좀 잘 봤어요. 수능을 좀 잘 봐가지고 아주 잘 본 건 아니고 아무튼 수능을 좀 잘 봤는데 전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한 학생부터는 비교 내신을 적용을 해주는 뭐 그런 상태였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아보고 어차피 내신이 안 좋으니까 내신은 그냥 버리고 수능에 올인을 하자. 그런 주의였거든요. 저희 때는 이게 막 도박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리 고등학생 때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그냥 올인을 하면 된다. 수능에 올인하자. 우리 학교에서 어차피 수시로 가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던 게 많았기 때문에 주로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학사정관제 같은 게 없었어요. 입학사정관제 언제 생겼냐면 제가 석사를 졸업하는 시점 비슷한 시기에 입학사정관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이제 도입되면서부터 굉장히 이런 비교과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게 됐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할 때 뭘 보나요? 막 수상실적 이런 것도 보고 아니면 교내 활동 같은 것도 보고 뭐 등등등.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원래 도입된 취지는 지금 들어보셔서 아셨겠지만 훨씬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성적 하나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했다면 우리 정국씨
하나만 보고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 이 사람의 어떤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점수를 주겠다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그 S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탕정면에 있는 S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S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모 기업의 임직원들만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 학교는 재밌게도 그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특정 한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입학사정관제로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낼 수 있을까요? 이 학교는 이제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에 투자를 많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학생들이 전국체전에 있는 종목이야. 전국체전에 그 종목이 딱 들어가 있는데 전국에서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종목 이런 걸 찾아내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한 학생한테 막 가르쳐줘. 그럼 그 학생이 열심히 그거를 연습하겠죠. 전국체전에 나가야 되니까. 그거 혼자 나가서 혼자 금메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공부도 잘하는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훌륭하고 이 공부도 잘하고 그 육체와 정신이 둘 다 건강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서 점수를 잘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전 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복싱 선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